자, 안녕하세요. 오라트입니다. 제가 그 유투사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주식 이외에 간단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식 투자 자문사, 유사 투자 자문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되게 유명한 주식 유튜버하고 또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 있으면 검증 받아라라고 해서 검증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 사건이 터지니까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군가 나에게 검증하겠다고 칼을 들이밀고 야, 너 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격이 남의 감정에 좀 이렇게 좀 잘 감정이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차트 공부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만 차트 이제 주식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초단기 매매, 이 초단기 매매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이 중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윙 포함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장기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검증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초단기 매매가 무조건 맞다. 그래서 자기는 얼마를 벌었다.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뭐 단기간에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로 시작해서 계좌가 얼마가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좌를 보여주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스윙을 이제 주로 가르치는 이 유튜버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매매에서 이 차트에서 눌림목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고 차트에서 세력이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차트 눌림목 이거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그 유동성이 막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을 갔을 때도 이때도 삼성 투자자들은 이 삼성이라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서 9만 6천 원이라고 하는 4만 원대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갔을 때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9만 6천 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코로나 시국이었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좀 강했던 그런 장에서 이때는 그냥 뭐 바이오주 관련해 가지고 뭐 백신 만든다, 뭐 신약 만든다 이러면 이런 종목 갖고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불과 2020년 일입니다.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회원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본인 그 우리 회원분 친구 이야기래요. 이 친구분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주식해라 지금 돈 벌기 좋다 막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이 바이오주 이런 것들 막 그 지인들한테 다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 바이오주 추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고 막 이렇게 좋은데 이거 갖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전액 전액 손실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늘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죠. 절대 여러분들 남들한테 뭐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라. 왜?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뭐 가르쳐 줘봐야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친구들한테 전부 다 손절당하고 매장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절대 안 봐요.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야 나도 주식으로 돈 벌게 바이오주 좀 가르쳐 줘 했는데
이분도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였어요. 그래갖고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그거 좋다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무 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전액 손실을 보면서 철천지 원수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라텔님이 하신 말씀이 좀 맞는 것 같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종목 추천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분들한테 종목을 추천을 해도 저는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차트 강의까지 곁들여서 브리핑을 해줘요. 종목을 하나 알려줘도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차트적인 관점으로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뭐 저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절 처리를 제가 손절 처리하세요라고 말할 그런 경우 케이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단기 매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욕심 제어가 잘 되는 분들이에요. 욕심 제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가 올랐어요. 단기 매매로 5% 올랐으면 1,000만 원이면 50만 원 수익입니다. 이 50만 원을 먹기 위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 자기 절제가 잘 되어 있고 더 이상 뭐 이 종목이 좋고 안 좋고 이 종목이 앞으로 10배 가고 20배 가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분명히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 수익률 1%, 2%, 3%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장기 매매 스윙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차트 공부해서 이거 세력이 들어왔는데 이거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주가가 현재는 이렇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더라. 자, 올라갈 때도 목표가 차트가 제가 개발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겪어보는 사람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의 소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버 2명이 대결을 붙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검증을 하겠다고 했던 유튜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검새끼 파리 하지 마라. 강의 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익 내면 수익 인증을 해라.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누군가의 인생에 그 허접한 검색기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팔려고 하지 마라.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 아니면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짠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있는 그런 뭐 회비라든지 뭐 이런 돈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그 돈을 받고 시간과 돈을 썼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라 쳤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그 다음에 학원에 열심히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가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학원은 학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단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 또 이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이 단타한다고 아침 9시만 되면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고 장 초반에 땡 하면 단타한다고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회사에서 평판도 나빠질 뿐더러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뭐 상급자에게 걸리거나, 그리고 안 걸린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주식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평소에 주식창 쳐다보고 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하다 보면 회사에서 입지도 어, 어떻게 되면 입지도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단타를 해야 되나? 단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소액으로 자기가 스킬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단타로 뭐 얼마 해보세요, 뭐 여기서 잡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돼서 회사를 때려치고, 음, 퇴사라 그러죠? 회사를 때려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될까요? 이 부분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나를 믿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회비를 내어주시는, 이 회비를 내어주시는 회원분들한테는 무조건 이분들은 내가 멱살 잡고 캐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단타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단타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타라는 것은 순간적인 변수에 의해서 분봉 캔들에서도 속임수 캔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단타라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공부방 회원분들, 지금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굵직굵직하게 냈던 종목들을 돌이켜보면 세력이 들어온 걸 제가 판단을 하고, 세력주를 판단을 해서 종목을 매수를 시켜놓고 스테이를 시킵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열흘, 진짜 짧으면 3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바로 가지 않더라도 최소 한 달에서 길면 뭐 한 두 달까지도 이 스테이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검색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검색기도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다 드렸어요. 이 검색기를 활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색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갖다 살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내용과 일치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수 고려를 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우리 회원분들이 이거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저한테 이제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소중한, 네, 진짜 이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닙니다. 소중한,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또 뭐 간절함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한탕 치고 빠질 것 같았으면 주식 유튜브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굵직굵직하게 수익 냈던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도 주가가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왜 하락하는지, 하락하는 이유인지, 그리고 차트상에서 바닥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 보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짧게 먹은 거는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회원들한테 종목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수익 냈던 것도 보면, 인디에프는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도 뭐 버킷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있었지만, 이거는 완전 초창기고 이때 있었던 분들은 다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에프 이거 할 때는 실제로 저를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 이고, 그때 멤버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고마운 종목이기도 해요.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우리가 수익률
수익률을 100%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디에프라는 종목도 있었고, 뭐 양지사도 있었고, 예, 피코도 있었고, 피코그램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작년에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도 마찬가지고요. 신성델타테크도 작년에 전부 다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수익을 다 확정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조선내화도 있었고, 조선내화 지금 이름이 CR홀딩스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모아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모아데이터도 있고, 뭐 프로2000, 네, 프로2000, 프로텍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소중한 이 돈과 시간, 이거를 낭비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튜버 때문에라도 제가 조금 더 정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그 아주 고마운 회원분이신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종목 선정하는 걸 알려주세요. 예. 이런 거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배우세요, 이런 말씀 드려요. 왜? 제가 실제로 이 차트 분석하는 거, 목표가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렸을 때도 이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극소수에 없어요. 목표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 방송 볼 때는 끄덕끄덕 그래요. 그럼 혼자서는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못 해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뭐 야간 퇴근하고 나서, 혹은 주말에, 명절에, 이 시간이 있을 때, 휴가철에 이럴 때 집중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또 이때는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면 뭐 어떤 종목을 드릴 때 이 종목을 드리면서 뉴스를 갖다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뉴스 링크를 딱딱딱 띄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 익절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뉴스가 있어서 차트가 만들어졌지만, 눌림목이 나오고 재차 상승할 때는 어디까지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보면 뉴스 비중은 제가 말씀드리는 비중에서 뉴스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으면서 종목 하나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밤에도 저는 끊임없이 밤에도 차트 분석을 해요. 차트 분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종목을 잡아드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이슈로 어떤 뉴스가 딱 튀어나왔을 때 차트를 딱 보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뉴스 이런 거를 근거를 대지만, 결국에는 이 차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상승을 하니까 여기까지 목표가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우리 회원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6개월 기다려서 10배 뛴다고 하면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하겠대요.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매일매일 지루해 하면서 6개월을 못 버텨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스윙 관점으로 길어도 2달 안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또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시키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이 우리 회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세력이 뭐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을 우리가 이 종목에서 기다리기 싫으니까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까요? 해서 이렇게 손절해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기다리는 것도 연습이 안 되는 부분이고, 차트 이거 보면서 인내심도 안 길러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돈과 시간을 어설픈 검색기와 강의파리로 하지 말아라. 그분의 말씀을 제가 되새기면서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말씀드리기를 차트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테림포장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지만 목표가 라인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익절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익절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영상을 지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99.9%가 손실을 입는 구조다. 손실을 입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주식한다라고 하면 그래? 주식 잘하니? 그리고 뭐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그러면 야, 나 좀 가르쳐줘 라고 얘기하지만 가르쳐 줄게 라고 했을 때는 나 돈 없는데 나 주식 안 할 건데, 이런 소리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예전에 무료 공부방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면 용돈 하라고 용돈도 보내주시고 치킨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되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주식 차트 연구에 더 매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양지사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했을 때 4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더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40% 수익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무상증자 테마가 볼 때 뭐 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피코그램, 이런 종목들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때도 여기도 뭐 한 50% 수익이 될 거고, 피코그램도 뭐 40% 수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어디까지 갑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디까지 보낼지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확신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자, 통계를 놓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더라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 익절시키는 거거든요. 익절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예, 유목민인데, 유목민, 뭐 집시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인데, 지금도 이 유튜브 봤다가 또 저기 유튜브 봤다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강한데,
또 어느 유튜브 가면 뭐 이 기법 하나로 얼마 벌었습니다 하면 또 클릭해서 봤다가 보면은 뭐 허접한 뭐 보조지표 이런 거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생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움찔거리는 것도 있고 펄쩍 뛰는 것도 있어요. 그 자극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예상치 못하게 그냥 꿈쩍할 것 같은 종목이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모델을 새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한테는 지문이 있듯이 이 주식 세력들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손금을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금과 관상 이런 것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손금과 관상은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겁니다. 갖고 관상에서 뭐라 그래요? 코 크면 부자가 많다. 또 귀가 크면 부자가 많다. 이런 어떤 속설이 있는 부분이고 손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선이 짧으면 단명한다. 또 뭐 어떤 선이 뭐 감정선이 길면 뭐 예술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어떻고 또 특히나 또 뭐 이성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눈이 쌍꺼풀이었고 뭐 이렇게 좀 찢어진 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팔자가 더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부분이고 입술이 얇으면 또 뭘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100%는 아니지만 이 통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에서도 이 패턴이라는 게 인간의 지문하고 비슷하게 있는데 또 왜 인간의 지문하고 얘기를 하냐면 통계 플러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믿되 공통점이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이 주식 차트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 명분이라고 했죠. 그 명분도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유상증자 하는 것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또 어떤 종목은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여서 별로 그렇게 흥행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통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 오면 딱 목표가 라인이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매 시간, 매일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매가 맞냐? 또 이러다가 어떤 분들이 어떤 뭐 정보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면 무지성으로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 방송할 때도 그냥 제 의견은 어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방송한 지도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선택을 해보고 종목도 이거 만들어보고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사보시겠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보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나오고 실패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차트를 잘 보는 눈이 높아질수록 단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타. 그래서 이거는 뭐 당일 주도주에서 당일 매매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 3일 오버나이트 하면서 이 매매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공부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 이거를 갖다가 돌아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공부가 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라든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이평선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까지 보조지표가 갑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MACD,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볼린저, 예. 볼린저 가장 유명하죠.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OBV. 근데 이때마다 유튜브 조회수 높은 종목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보조지표 이렇게 세팅해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때는 매도 타임이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밑에 댓글이 진짜 이런 거 공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스토캐스틱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고십니다. OBV 얘기를 해주면 정말 이런 명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이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배우면 그게 단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 차트 개발하게 된 배경이 정확하게 우리 그 회원분들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제 막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익절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빠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를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라 칠게요. 자, 여러분들 6만 원에 걸어 놓으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냐? 59,700원 딱 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딱 새 호가 틀렸어요. 새 호가 틀렸는데 그러면 이때라도 익절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온다라고 계속 걸어놓고 딴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종가가 52,000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장대 양봉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 호가 요 새 호가가 채워지지가 않아서 나중엔 결국에는 음봉으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뭐지? 나는 공부를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음봉으로 떨어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음봉으로 음전했던 종목인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이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대략 마이너스 한 40%까지 빠지는 그림을 봤어요. 물론 그날 당일날 호가 3개 틀린 거 죄송하다 그리고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서 다 익절은 하긴 했는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때도 또 뭐가 있었어요. 제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친구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는 새끼고 그래갖고 자, 그러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플러스 500만 원일 때 너무 기뻤다. 근데 호가 3개 틀려갖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여기까지 수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소리가 500만 원 벌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 80만 원 버니까 아까 그 500만 원이 아른아른 거리더라. 이 돈이면 한 달 월급 급여 생활하는 사람의 한 달 월급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달 급여 정도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을 다시 바꿨어요. 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 500만 원을 갖다가 수익 익절을 했으면 이 친구는 이 돈으로 뭐 생활비는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아들 학원비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다 사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만 우리 사는
우리 세대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빚이 다 있잖아요. 뭐 대출금도 있고 뭐 자동차 할부도 있고 이런데 이 빚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요 80만 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한 가지 가설을 세운 겁니다.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리는 공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공식을 내가 맞추는 횟수가 공식을 맞추는 횟수가 높아서 내가 자만했던 것이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나오는 걸 보니까 호가 3개가 틀려서 익절을 못해서 500만 원 수익이 8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거였네 저거였네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옵니다라는 그런 차트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목표가 차트가 되겠어요. 목표가 차트 만들었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아주 허접한 버전을 만들어 놨죠. 허접한 버전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승률이 반반인 것 같아. 50대 50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점차 수정 보완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 걸렸냐? 초기에 만들어 놓은 거를 대략 2주 정도 확인을 해보고 또 아니라서 살짝 바꿔보고 A 아닌갑다 포기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해보고 또 A 아닌갑다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총 기간이 어떻게 됐냐? 2달이에요. 2달. 2달이라는 기간에 만들어 놓은 차트가 목표가 차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내가 공부했던 그 차트의 패턴과 세력주에 대한 나만의 데이터를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지금도 그 데이터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샤프한 거. 그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가 3개를 틀려서 호가 3개가 미스가 나는 바람에 익절을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지? 어느 순간에 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더라고요. 꼭대기.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닌데? 내가 왜 꼭대기를 맞추려고 하지? 그건 세력 마음이잖아. 내가 꼭대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세력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초기에 있었던 목표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차트들을 계속 돌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이 대략 2,500개, 못해도 제가 2,000개는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택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 EV 예전에 에디슨 EV 이런 종목처럼 말도 안 되게 뭐 2,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시간 지나갖고 8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고 이걸 모델로 잡지 말고 그런 종목들 모델로 잡지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수급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개인들이 또 붙어줘야 되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호재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서 얼마까지 올라갔다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 호재를 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호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그 차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차트를 막 보면서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낸 게 목표가 차트 지금 최종 버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검증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완성하고 나서도 이거 맞는가 싶어서 계속 검증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2달이 넘어요. 그런데 이 2달이란 동안에 검증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픽스를 하게 되죠. 수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 결과본이 나오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목표가까지 오는 이런 종목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예. 왜냐면 저는 절대로 장대양복 이런 데서 여러분들 종목 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어떻게 좀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장대양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목이다. 됐다 이제 답안지는 만들어놨다. 그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딱 선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손절에 대한 거. 근데 이 손절에 대한 것도 얘기를 계속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 기간적인 손해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만회를 하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따라올 수 있느냐 보니까 대부분의 회원들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느냐 물리면 끝이에요. 손절하라 그러면 손절 못 하겠대. 손절하는 순간에 내 돈이 소중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또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줘서 분산 투자를 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수익이 나서 실생활에서 그 우리 회원분들 어떻게 돼요? 수익 내 가지고 가족 4인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겨울에 가족들 패딩 와이프 것도 사주고 애들 것도 사주고 패딩 사주고 패딩도 비싸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갑자기 5억이 되고 이런 거를 표준 모델 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나면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시고 재투자하실 때는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쓰셔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쓰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광고가 뭐냐? 여러분들 매일 3%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0일 후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3%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 그러면 100일 후에는 이 돈이 뭐 1억이 된다. 뭐 3억이 된다. 뭐 이러한 광고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런 주식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나큰 함정이 있죠. 뭐 손실을 입지 않았을 때.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이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2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총 120만 원 되는 거죠. 이 120만 원이 돼도 이 120만 원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마이너스 20%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면 12만 원이고 20%니까 24만 원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96만 원으로 원금 까먹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면 그거 바로 재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갖다가 했는데 운이 좋아서 30% 수익이 났어요. 그럼 300만 원 생기잖아요. 300만 원 출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1000만 원으로만 하는 거예요. 요번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손실이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900만 원이란 돈으로 다시
천만 원 복구하고 또 수익 내고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시간과 돈을 들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드가 1,000만 원이다 라고 쳤으면 1,000만 원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로 올라오느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이거 찾는 게 목표가 돼요.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회원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유부남이신데 1,500만 원을 이게 비자금은 아닌데 그 사모님이 모르는 본인만의 그 시드였던 거예요. 이 1,500만 원 갖다 주식하다가 7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주식 나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100만 원 갖다가 투자해갖고 40% 수익 내고 또 이번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 수익을 내고 이거를 몇 번 하시더니 7월 달에 오신 분이 12월 달 돼서 계산을 하니까 본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때 1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을 했더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요. 해가 지나고 또 뭐 수익 내고 수익도 나고 또 중간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걸 계속 벌어요. 벌어갖고 어떻게 되냐? 4인 가족 여행을 갑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이 4인 가족 여행 가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3박 4일이라 그러면 숙박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외식 아니겠습니까? 외식. 그리고 또 비행기 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하는 돈이 몇백은 든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봤어요. 아니 돈 잘 버시나 봐요. 가족 여행도 갔다 오시고 하니까. 주식으로 수익 난 걸로 갔다 왔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나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분이. 왜? 제가 얘기했던 거를 너무나 잘 따라주니까. 이분 그래 제주도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있는데 8월 달에 제가 딱 종목 딱 드렸어요. 그게 신성델타입니다. 신성에 들어가셔갖고 또 1,200만 원 또 버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500 본전을 다 찾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본인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 성과금 있죠? 성과금 보너스죠. 이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보너스 뭐 조금 더 넣고 해갖고 시드를 만들어갖고 신성델타테크에서 1,2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래 되니까 이분이 이제 단위가 커진 겁니다. 700만 원으로 1,500을 목표로 하던 분이 1,500을 달성을 하고 자기가 보너스 받는 것까지 조금씩 시드를 더 하더니 갑자기 수익을 1,200만 원을 내고 총 시드가 3,500까지 불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뭔가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방송을 딱 키면 제일 먼저 오세요. 제일 먼저 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최대한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꼼꼼한 성격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본전을 찾고 돈을 버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뭐 감히 제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제 팬이 되셨어요. 팬. 지금도 제가 가서 밥 사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오래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팬이 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과 돈이 남의 시간과 소중한 돈이라는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2년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자 신고를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르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여기까지, 이러면서 저에게 이별을 고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참 저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종목을 들여도 어떤 분은 수익이 나고 어떤 분은 수익이 안 나고, 또 어떤 분은 이 종목에서 몰빵을 해서 물렸을 때 손실이 크게 나고, 어떤 분은 이 종목에 손실이 났어도 다음 종목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결국 수익 마무리로 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주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해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가지고 본인 수익이 나는 포지션, 나는 이 매매가 제일 가장 맞더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더라, 나는 이럴 때 뭐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더라 하는 것들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정립이 되고 차트에 대한 눈이 뜨이고 이게 어떻게 되고 주식창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되고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고, 이 과정까지 가는 시간이 10년이면 될까요? 5년이면 될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는 마우스로 막 글씨 쓸 때는 글씨 개판인데 글씨 좀 예쁘게 나오죠. 펜 샀어요. 펜. 네. 이제 저도 장비 샀습니다. 예. 좀 글씨도 빨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장비 사니까 확실히 좋네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 고민은 아직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회비를 낸 만큼의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보답을 해드리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저는 지금도 하루에도 종목 20개 이상 뿌립니다. 뿌려야 돼요. 실제로는. 단타 하실 분 이거 하세요. 어디까지 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이슈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거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 걸려요. 회원분들. 예.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단타 종목을 선정을 못해서, 혹은 뭐 중간에 뭐 어떤 종목 슈팅 나올 게 뻔히 안 보여갖고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하 걸려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목을 하루에 5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 시드가 이 종목에 다 들어가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그레이트하지 않았어요. 보합을 가든가 손절이 나든가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에 또 5개 종목을 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추세가 이렇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월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을 샀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화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을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사신 분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럼 5개 다 나온다고 다 사야 되냐? 이 중에서 제일 확실한 거 1개만 주지 않느냐? 주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종목 많이 뿌리지 마라. 종목 딱 1개만 줘라. 확실한 것만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저게 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어, 이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한 개를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장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장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주가가 늘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주가를 여기서 사고 이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또 이 바닥에서 다시 사가지고 이거 오면 본전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엇박자를 계속 타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매매를 멈춰야 돼요. 매매를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눌림목 매매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대 양봉이 들어서고 그 다음 캔들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손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절점이자 매수 타점인데 여기에서 샀는데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장대 음봉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려도 실행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이 교육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반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종목이 과거에 이랬는데 손절 라인이 이 정도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거 안 깨면 깼는데 손절 안 하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2년 3년 하셔도 이 손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도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이 주식의 신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럼 나도 내 주식 매매해갖고 돈 벌고 우리 회원분들도 종목 추천하면 사가지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쿡 찌르면 꿈쩍거리는 애가 있고 놀라서 펄쩍 뛰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극을 내가 줄 수 있느냐? 못 줘요. 이 자극은 뭐냐? 그때그때 국제정서, 국제 글로벌 이슈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유가 급등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CES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저기 뭐야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있죠.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또 반응하는 게 주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스케줄까지 다 파악을 하려 그러면 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밤에는 지금도 보면 나스닥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밤에는 미장 체크하는 겁니다. 미장 체크를 해요. 선물장도 봐요. 그래서 선물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선물에서 뭐가 오르고 안 오르고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그럼 새벽이 되죠. 새벽이 되면 미장이 끝나요. 미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핵심주가 뭔지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어떻게 봅니까? 어저께 상승했던 종목들 다시 보면서 이 미장과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뭐 테슬라가 올라갔다 이러면 국내 장에서도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플링 여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이 시작을 하면 갑자기 미국과 커플링이 되지 않았는데 차트상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거 빨리 어떤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회원들한테 추천이 나가고 그 다음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회원들이 잘 대응을 못하면 위험한 자리다라고 하면 필히
경고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장에서 어, 국내장 특이사항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보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6시 넘죠. 6시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검색기 돌려보고 이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차트 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못해도 18시간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 모니터 앞에서 어, 모니터 앞에서 딱 갇혀서 살아요. 제 삶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 우리 회원들 분들께서 나중에 저로 인해서 더 유능한 주식 전문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이 협업을 하면 어떨까요? 협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면 뉴스 체크, 그 다음에 뭐 미장 체크 이거 하는 사람이 따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트 찾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검색기 돌려갖고 어느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지 차트 확인하는, 이걸 나눠서 하면 조금 편해지겠죠. 되게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주식을 이걸 직업으로 삼지 마세요. 진짜로. 예. 탈모 오고요. 예. 탈모 오고 그 다음에 불안감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만약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어제 손실까지 만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운 좋으면 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절제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이 매일매일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얼마 벌었다 자랑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을 직업으로 삼고 이거에 목숨을 걸고 전업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했을 때 90% 이상으로 망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 망한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갖고 뭐 500만 원 날려버렸다 이러면 인생 공부했다고 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혼 따라오고요, 실직 따라오고요. 전업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실직이죠. 시드가 없어요. 이 가정의 평화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전업 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자꾸 우리 회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꾸 나한테 네 100%를 다 알려줘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알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따라오세요. 자, 제가 주저리 인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 이 매매 종류에도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정 매매가 있습니다. 이 일정 매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뭐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되고, 뭐 당연히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면, 아니면 공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보는 거고, 이 일정 매매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일정도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암 학회가 있고, 지금처럼 CES처럼 가전제품 자랑하는 그런 학회가 있고, 자동차 박람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어느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 맞추는 것도 일정 매매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목표가 차트를 갖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갭을 띄우잖아요. 그럼 갭 띄우면 여기에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갭 띄우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차트에서 연속성이 있죠. 차트 연속성을 이용하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목표가 라인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색기를 통한 매매가 있는데, 이 검색기도 어떤 검색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 검색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눌림목 잡는 검색기를 쓴다거나 해서 이 종목을 분할로 꾸역꾸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바닥 잡는 가격이 어디까지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단타로 하는 건데, 당일에 세게 올라가는 종목 찾아가지고 목표가 라인 확인하시고 딱 목표가까지만 단타를 딱 치시고 욕심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해요. 알려드려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알려드려도 못해요. 제가 단타 초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표가 차트 만들어 놓고 이제 사업 시작을 하면서 아침 라이브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8시 40분에 방송 시작해갖고 1시간까지, 1시간 동안에, 그래서 보통 9시 30분이나 한 10시까지 요 사이에 단타 방송 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얼마까지 갑니다, 저는 답안지 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분봉 보면 또 헷갈려요. 어, 또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맹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거든요. 차트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단타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이 종목 지금 들어갈게요, 목표 뭐 매수가 얼마 잡고요, 목표가 얼마 잡고요, 이렇게 해서 단타했는 방송들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은, 그거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대략 10초 이상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딜레이가 생겨요. 근데 이 딜레이가 생기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까지 갑니다, 익절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따라한다 하더라도 어 약간 저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할 때, 단타 방송할 때 한 분이 계속 꾸준하게 오시더라고요. 이분 얼마 갖고 하냐니까 100만 원 갖고 한대요. 그래갖고 3% 수익 나니까 치킨값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뭐 하시는 분이냐 하니까 직장인이래요. 직장인이 아침에 3%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단타를 한다. 회사에서 평판 안 좋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이라면 조금 어려워요. 자영업이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따지고 했을 때도 어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올라운더가 돼야 돼요. 음, 기본적으로 단타도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중장기 스윙도 하셔야 되고, 장투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을 해보고 가장 승률 높은 걸 선택하셔라 했는데, 아무래도 중장기 수익 매매가 가장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수익도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 직장인이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어, 가장 좋은 것들을 제가 하려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
자,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심심하실 때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음,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뺏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돈은 늘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어, 제 방송 지금 녹화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예, 여러분들 잠 안 오실 때 보시고, 제목은 잠 안 올 때 보는 라테리 썰, 이렇게 적어서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댓글창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댓글로 뭐 어떻다 저렇다 평가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옛날처럼 뭐 안티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안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적합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택도 없이 어, 비난하거나 이러면 바로 법정에서 뵙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라테리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방향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